네, 안녕하세요. 산해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맡게 된 김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상학함수 처음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시험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맞춰보도록, 시험 문제 잘 맞추도록, 시험 잘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선 하나가 찍 있다. 이거를 반직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직선이 찍 있을 때 얘가 기준이다.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 그러냐? 시초선이라 그럽니다. 시초라는 게 약간 태초, 시초 이런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냥 시작이다. 시작이 되는 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움직이는 애. 얘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각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각도를 계산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각의 크기를 정해주는 선인 얘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이것만 잘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런 거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시면 얘는 지금 이 30도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30도는 이렇게 그냥 30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마이너스 330도. 얘는 지금 30도는 플러스를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가는 각의 크기를 정하는 거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각의 크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는 30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45도예요. 여기 안에 있는 각이. 그러면은 얘는 45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몇 도야? 315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15도만큼 갔는데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반시계로 갈 건데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한 바퀴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따지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몇 바퀴 돌았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 1이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았다. 그럼 2라고 써주고 이제 플러스 30도, 30도에서 390도, 750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큰 숫자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750도는 720도 더하기 30도로 나누어서 얘는 뭐다? 360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걸 배우거든. 일반 각을 이렇게 나타내. 여기에는 약간 이 사이의 거리만, 이 각도만 따졌을 때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이 시초선이 5x고 동경이 5p인 이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360에다가 몇 바퀴를 굴렸냐에다가 이 조그매난 최소 각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2번 한 문제만 해볼게요. 얘네들은 뭘 어떻게 해주냐 360도로 최대한 빼 계속 빼 근데 360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360보다 크잖아 360을 빼봐 그럼 얘는 몇 도야? 60도가 남아 그럼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60 더하기 360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1번의 일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마이너스면은 더해줘 플러스가 될 때까지 더해주면은 얘 더하면 몇 도야? 150도가 나온단 말이지 더하면 그러면은 원래 각도는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반 각이라 표현을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60 곱하기 n을 몇 바퀴를 돌렸냐 그 방향도 있는 거야. 얘가 방향인 거지 그 부호가 방향인 거야. 그때 n을 했는데 이 플러스 알파도라는 걸 더해주는데 이 알파는 뭐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0 포함이에요. 그럼 360도는 그냥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은 360 곱하기 1 플러스 0 해서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 호도법인데, 호도법은요, 이 옛날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얘를 일반 숫자로, 그러니까 각도를 일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각도를 일반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이 있어요. 근데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이고 이 호의 길이도 r인 이 부채꼴을 그렸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알파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를 성립할 수 있어요. r 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식이 있습니다. r 대 2파이 r,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이 호와 이 원주 대 이 부채꼴의 각도 대 이 원의 각도 360도잖아요. 이렇게 360도를 하면은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나타내 보니 알파도라는 게 뭐냐고 이제 할 겁니다. 알파도가 뭐냐 했더니 180파이분의 180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걸 뭐라 그러냐?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도는 몇 라디안? 1라디안이 뭐라 그랬어? 파이분의 180도라 그랬어. 그러면은 1도에 몇일까? 얘에다가 파이를 곱해줘.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 180이지? 여기다 180을 나눠주면 180도 분의 파이가 1도다 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합니다.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인데, 뭐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써먹고 싶다, 나는 이딴 거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 세타라 그러고 여기 r이라 그러면 여기를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나타냈을 때 L은 r 세타라고 해요. 이거는 이런 식의 비율 때문에 그래요. 이 호의 길이, 원의 원주, 각도, 원의 각도. 그리고 이 파이가 뭐냐면 360도예요. 왜냐면 아까 파이분의 180이 뭐라 그랬어? 180도가 뭐라 그랬어?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60도면 2파이겠지. 네, 그래서 2파이가 360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뭐 나타내면은 이런 식의 식이 나오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저도 알지만 그냥 계산 생략할게요. 그때 L이 이 호의 길이가 R세타래.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또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거 대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각도 대 2파이, 원의 그 중심 각도 2파이를 해주면 이제 S에 대한 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파이 R 제곱분의 S는 2파이분의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S는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워지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R 세타가 뭐라 그랬어? L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R L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도법이랑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앞표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공부한다면 더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